네, 내일장 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아테나 자산관리자문 이민우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주가 지나서 대표님 모시게 됐고요. 오늘 시장도 좀 노잼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등장이 시원한 반등장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이런 많은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네.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요. 로봇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내일장에도 오를까로 저희가 주제를 잡아봤고요. 다시 좀 로보티즈가 대형주로서 자리를 잡고 한라캐스트, 고영과 같은 일부 좀 그동안 소외됐던 쪽에서 방향을 위로 또 트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 네. 일부 종목들이 방향을 좀 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얘기가 이제 AI 관련된 그 버블 논란이잖아요. 예. 이 AI 관련된 그 버블 논란이 뭐 반도체뿐만 아니고 피지컬 AI 관련돼서 로봇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죠. 근데 이 AI 버블이 지금 문제가 AI 버블이다. 뭐 AI가 너무 과열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AI 버블이라는 그 우려가 너무 과열됐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두 측면이 다 있는데 여기다 뭐 금리도 안 내릴 것 같다. 뭐 미국 금리 기준금리 인하도 뭐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뭐 외부 변수 때문에 사실 급격한 조정이 계속 있었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외부 변수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관련됐던 그 뭐 피지컬 AI 관련돼서 로봇 업종도 뭐 수급이 뭐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던 외국인 수급도 약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그 로봇주 전체가 이제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는 측면에서 이게 좀 차별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업종 중에서도 뭐 개별 종목에 따라서 어떤 뉴스냐에 따라서 좀 큰 차이가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뭐 그 외부 변수는 좋지는 않지만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정책적인 이슈 같은 거나 어떤 환경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5년 동안 125조 정도 투자하겠다. 뭐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노란봉투법이나 여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장 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이 인력들을 대체하고 위험한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로봇으로 대체하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고 또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32년, 35년까지 뭐 그 그 휴머노이드 강국 프로젝트 하겠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뭐 어찌 구체적인 안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하겠다면서 이 관련된 부분의 어떤 이슈를 좀 받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된 소재들을 갖고 있는 로봇 업종은 뭐 좋은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부 정책도 사실 로봇주 볼 때 성장단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관심주 담아주실지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도 있던데요. 로보티즈 챙겨와 주셨네요. 예, 그렇죠. 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K자 곡선을 그리는 게 경기나 아니면 실물 경제나 전반적으로 산업 아니면 그 주식 업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로보티즈가 뭐 대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휴머노이드나 협동로봇 이 근처에서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 실질적으로 이 매출 성장 그리고 부품 수급에 있어서 안정적인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 로보티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협동 로봇이나 휴머노이드에서는 아무래도 센서나 뭐 지금 로보티즈가 공급하고 있는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지금 그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연평균 30% 이상 성장한다고 하니까 이 협동 로봇과 관계된 부분에서의 그 액추에이터 공급 여기에 그 어떤 그 장점을 갖고 있는 로보티즈의 성장성은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로보티즈의 그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또 로보티즈가 현재 그 대기업 계열사나 대기업과 직접적 거래량이 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전망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 주가의 등락 같은 경우는 외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로봇 업종 전체가 외국인 수급과 상당히 그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면서 상승을 해왔는데 수급이 빠지면서 아무래도 그 하락 추세가 이어졌는데 그 부분 같은 거를 고려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수급, 외부 수급이나 외부 여건을 제외하고 내부적인 여건, 우리나라 국내 정책적인 여건이나 그 개별적인 산업의 생태계 변경 같은 거를 봤을 때는 뭐 개별 업종, 개별 기업에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성장성이나 뭐 매출 성장도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로보티즈는 유상증자 이슈도 거의 뭐 한 번에
해소를 해가면서 해소. 강했었던 그쵸. 완전 큰 대형 종목인데요. 강한 흐름은 계속 성장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어질 수 있다. 신주 납입일이 신주 받을 수 있는 날이 12월 1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또 로보티즈 움직임이 어떻게 그려갈지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쉬는 종목을 봐야 할지 아니면 재건, 로봇 등등 다시 또 이쪽으로 강세가 나타나니까 네. 여기에 눈길을 줘야 할지 싶네요. 일단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신용미수 잔고가 26조나 되고 개인들이 쓰고 있는 26조의 신용미수 잔고 외에 또 마이너스 통장이나 개인 대출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잔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여기서 좀 더 내려오면 부분적으로 청산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그 재건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좀 올라오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단기 테마이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는 이거 절대 저는 권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연약한 상태니까 네. 이런 건 조심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뭘 더 봐야 할까에 대한 논의는 잠시 후에 내일장 공략 섹터에서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는 오늘장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양대 시장이 결국에는 오늘 외국인의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매도세에 따라서 지수도 같이 연동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19포인트 내려간 3,833선에서 오늘 반등장 성격을 다 만들어내진 못했네요. 코스닥도 오늘 거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이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속에서 856선에서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단주 흐름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버텨는 주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초에 만들었었던 플러스권이 많이 반납이 되기는 합니다. 이 속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분할 재상장이어서 저렇게 표기가 된다는 점까지 같이 추가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또 시장은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힘든 한 주의 마무리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그러다 보니 좀 시원한 반등을 기대를 했었는데 장 초반에는 뉴욕 증시에서의 호재를 좀 받아갔습니다.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 속에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장 초반에 시원한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걸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결국에는 모두 다 하락으로 전환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3,900선 회복은 장중에 있었지만 안착하지 못한 채로 3,845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 오늘 2차 전지와 제약주 등 대형주 중심으로 좀 쉬어가다 보니 오늘 1% 가까이 하락하면서 855선에서 문 닫았습니다. 지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중요할 텐데 오늘 순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2,500억 원 넘게 팔았고요. 개인들도 5,800억 원 넘게 파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오늘 8,500억 원이 넘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들어왔다라는 게 의미가 있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메이저 주체가 모두 다 팔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지난주 중반부터 해서 꾸준히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는 건 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 통해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 오늘 모두 다 좀 크게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갈리면서 끝났습니다. 삼성전자가 95,000원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2% 정도 상승으로 그나마 버티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 장 초반에 54만 닉스까지 다시 한번 회복이 나오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 DB하이텍도 모두 다 하락했고요. 리노공업과 이수페타시스가 2에서 3% 정도 상승했고 삼성전기도 4%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행정부에서 엔비디아의 일부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 통제를 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오늘 온전히 받아가지는 못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오늘 좀 크게 쉬어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0.45% 하락했고요. 오늘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일단은
28% 정도 하락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리가켄바이오도 2에서 3% 쉬어갔고요. 파마 리서치가 오늘 9%가 넘게 급락하면서 끝났습니다.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끝났고요. 조선 쪽들 그리고 방산 쪽 쉬어갔죠. 조선 안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3%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재건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우크라 종전, 가시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재건주가 장중에 크게 오르다 보니까 반대 성격 가지고 있는 방산족들은 모두 다 쉬어갔습니다. 현대 롯데미 4%가 넘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크게 밀렸던 것 대비해서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는 대표주들이 쉬어가는 가운데 기아가 3% 가까이 쉬었고요. HL 만도 한온 시스템은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쉬어갔지만 에코프로비엠과 SKC 빨간불이 켜져 있고요. LNF가 오늘 7%가 넘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일부 로봇 관련주들의 시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잠시 후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훑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엔터 쪽에서 NC소프트가 오늘 6%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통신 장비 쪽도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나오는 가운데 일부 지주사 쪽에서도 상승불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한진칼은 11% 가까이 급등하면서 끝났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52만 원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삼성전자는 96,700원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과 미래에셋증권이 상단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을 좀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스코 15% 가까이 급등하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훑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IT 투톱 뒤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파란불 켜져 있지만 네이버, 셀트리온,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마린솔루션까지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영이 8%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고요. 한라캐스트 그리고 스맥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일부 로봇 관련주들의 시세가 두드러졌습니다. SY스틸텍까지 오늘 재건 관련주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D&D 파마텍 오늘 두 자릿수 급등으로 마감됐고요. 펩트로는 반대로 두 자릿수 급락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외에도 에코프로와 알테오젠, ABL 바이오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대장주가 좀 쉬어갔고요. 로보티즈는 오늘 7%가 넘게 오르면서 거래 대금 상위 쪽에 상단에 이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뭘 봐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상승장일 때는 상승장일 때의 고민이 있고, 또 횡보장일 때는 횡보장일 때의 고민이 있고, 조정장일 때는 조정장일 때의 고민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여쭤보려고요. 이럴 때는 대표님이라면 어디에 더 주목을 하실까 궁금해지는데요. 내일장 공략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변동에서 반도체 부품을 보자라고 부품으로 딱 오늘은 꼬집어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지금 뭐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뭐 우크라이나 그 재건주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변수잖아요. 그죠. 외부 변수고 지금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부분, 뭐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지금 이 12월 달 초에 있는 그 금리 인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외부 변수에 기대지 않고 자체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수 페스타 그 반도체 부품,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 디램 가격이 뭐 지금 굉장히 10배 이상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 구간에 들어가면서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올해도 좋지만 뭐 실제로 그 반도체 업종 전체가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은 게 3, 4분기 들어서 그 제대로 가격을 제대로 받기 시작했는데 3, 4분기 들어서 받기 시작한 밸류가 뭐 3, 4분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출과 매출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본다 그러면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I 버블과 이 그런 논란과 함께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여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K자 부분에서 아직 따라오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품단에서다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최근에 가장 강한 부품이 어딜까? 네네. 뭐 여러분 딱 모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토픽 종목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부품 내에서
과연 어딜까요? 탑픽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아까 전에 살짝 힌트를 네. 주시긴 했죠. 지난주에는 예. 그 대독전자를 잠깐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수페타시스. 지난주에 이제 너무 이수페타시스가 급등을 해갖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급등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반납을 하는 모습을 네. 좀 보였었죠. 근데 이게 이제 수급이 그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이게 이제 등락을 좀 보이는 모습과 함께 그 시장 투심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그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보통 이렇게 그 지금까지 받았던 수주 물량을 소화하고 나면 오히려 수주 잔고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더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그 PCB 부분에서의 실적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D램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뭐 5호 공장 그 최근에 증설하면서 뭐 그 물량도 다 쳐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그 데이터 센터 이 부분에서도 너무 수요가 예. 그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거 공급하려면 아무래도 뭐 이 공급 양을 수요가 맞춰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과 함께 이제 이 실적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계속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앞에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 그 종목들이 지금 올라갔다 막 추격한 상태지만 이수페타시스나 대덕 같이 지금 그 중간에 있던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만큼 올라오지는 못했거든요, 밸류를.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높게 계속 상정할 거라고 예상돼 있는 이 부분, PCB나 아니면 PCB 관련돼서 지금 뭐 5G나 뭐 이것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확실하게 아니 뭐 투명하게 전망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고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구간에서 부담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네. 어디까지 노리고 전략 세우세요? 예,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더 높게 봐도 되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 미수 잔고가 너무 많고 네.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고 유동성이 좀 마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14만 원 지금 수준보다 약간 높게 15% 정도 봐서 14만 원 정도 보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로 월초 가격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뭐 단기, 뭐 중단기에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중장기까지 가능으로 정리합니다. 자, 삼성전기 간략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종목 27만 원 주셨는데 25만 원까지 갔어요. 잠시 쉬는 구간처럼 봐도 되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저는 쉽게 도달할 거라고 봤는데 너무 조정이 좀 와서 과연 이게 갈까 뭐 이런 예상도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뭐 마음이 좀 약해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할 수밖에 없는 예.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손실 보시지 않는다 그러면 유지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시장이 그간 급락하게 되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연동이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기다려 봅니다. 아테나 자산관리자문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여러분 꼼꼼히 챙겨가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